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껏 말문트기 시리즈에서는 질문하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고, 영어식 사고훈련 어순편에서는 1초 만에 문장이 나오기 위해 주인공의 행동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스티커라든지 어떤 패턴을 활용하자는 훈련을 했습니다. 동사편에서는 영어로 1초 만에 말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이 행동 부분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막히는 지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해 봅니다. 예를 들어, 나 어제 내 여자친구를 차로 데려다 줬어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굴러갈 것 같아요. 나 데려다 줬어. 여자친구를 차로. 그런데 데려다 줬어가 뭐더라? 이런 지점부터 막히는 거죠. 얼핏 생각해서는 주인공의 행동할 때 이 행동 부분이 동사니까 동사를 많이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동사를 일일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만들어 쓰는 원리와 감각에 대한 비법입니다. 물론 모든 동사를 이 방식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외워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움직임에 관한 서술어들은 단어를 몰라도 내가 만들어 쓸 수 있고요. 원어민들이 말하는 것을 해석 안 하고 그들처럼 이해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움직임을 활용한 서술어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지하철에서 옆에 있던 여자가 내 발을 밟았어. 그럼 우리 스티커 배웠으니까 옆에 있던 여자는 이 스티커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행동이 밟았어. 내 발을. 그럼 밟았다라는 동사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영어에는 이 밟았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스카프를 둘렀어. 그러면 나 두르다 스카프를 하면 되는데, 두르다는 뭐였더라? 잘 안 떠오르시죠? 또 이런 문장도 쉽지 않아요. 옷에 커피가 묻었어. 그럼 커피가 묻었다? 옷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묻었다는 뭐더라? 잘 안 나오시죠? 방금 보여드린 서술어들이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했지만 모두 물리적인 움직임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서술어들은 딱 하나로 떨어지는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따로 있어요. 밟다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step on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get on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두르다는 put around를 쓰기도 하고요. 묻었다는 get on을 쓰는데, 나는 커피가 옷에 묻었어 라는 표현은요, 엄밀히 직역을 하면 나는 커피가 옷에 생기게 됐어 같은 발상이 들어가는데요. 이 문장의 발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건 나중에 동사편에서 get 동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더 설명드릴게요. 미리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위닝 스토리 동사편 get 동사 부분을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서술어들의 표현 방식에 집중해서 더 설명을 할 건데요. step on, get on, put around 같은 표현들을 흔히 이어동사라고 하죠. 이 이어동사를 외웠으려면 외우기도 힘들고, 막상 쓰려고 하면 그때 외웠던 게 on이었던가 in이었던가 하고 뒤에 전치사가 헷갈릴 때도 있고요. 이래저래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공부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리 원어민이라 한들 이 표현들을 자기네들도 일일이 외워 써야 한다면 그들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굳이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 그들이 불편하게 외운다는 게 아니고 단어가 없을 때 만들어 쓰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원리를 워밍업 차원에서 보여드리고요. 이후 동사편 전체에서 찬찬히 훈련을 해볼게요. 그럼 워밍업으로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 I go to school. 잘하셨어요? 그럼 나는 학교에 걸어서 갑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I go to school on foot 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계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예전에 혹시 이런 표현들 익히신 적 있으세요? 나는 학교에 버스로 갑니다. I go to school by bus. 난 학교에 지하철로 갑니다. I go to school by subway. 같은 표현들을 익히면서 그때 걸어서 갈 때는 by가 아니고 on foot이라고
따로 표현을 챙겨서 익혀야 했을 텐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면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또는 I walk to school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세요? 이 또한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두 문장은 똑같은 뜻인데요. 뜻이 같다면 저는 어떤 문장을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I walk to school이죠. 왜냐하면 더 짧으니까요. 저는 더 짧을수록 더 세련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으니까 혹시 다음 문장들도 만드실 수 있을까요? 난 학교에 뛰어서 갑니다. I run to school. 난 학교에 차를 몰고 갑니다. I drive to school.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물에 잠긴 학교에 헤엄쳐 가야 되는 상황을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I swim to school. 혹시 정말 사정이 있어서 학교까지 기어갑니다 라는 표현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I crawl to school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신나게 여러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원래 가다란 동사는 뭐예요? go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신나서 만든 문장들에는 go 동사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으면 go 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어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했다라는 의미는 실제로는 전치사 to가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을 쓸 때 내가 움직였다는 표현만 해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표현을 행동 자리, 즉 동사 자리에 써주는 거죠.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go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come이나 get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go와 come은 쓸 때 기준이 말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 가까워지면 come, 멀어지면 go를 쓰면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순간의 기준점을 그 사람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향을 이래저래 생각하기 싫다 싶으면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움직였다고 표현할 수 있는 동사가 바로 get입니다. 그래서 저는 get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 문장들을 만들어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새 혹은 어떤 행동으로 움직이는지 알고 있으면 get 대신에 run, walk, swim, crawl 같은 동사들을 이 행동 자리에 표현을 해줍니다. 즉, 물리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어동사를 만들어 쓰는 원리는 실제 이동 방향의 뜻은 to, up, down, on, off처럼 이런 우리 흔히 전치사라고 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고 이 동사 자리에는 별다른 행동의 특성이 없으면 움직임을 뜻하는 get을 쓰면 되고요. 구체적인 움직임의 모양새를 표현해주고 싶을 때는 여러 동사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장들은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이 표현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외우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훈련하는 게 이 과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업, 다운을 활용한 훈련부터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지난번에 배운 이어동사 만드는 원리를 업, 다운에 적용하는 훈련을 더 해볼게요. 오늘 배우는 업, 다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동이 있는 경우와 이동은 없고 제자리에서 내 몸만 일으키거나 눕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먼저 볼게요. 이어동사, 즉 물리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서술어를 표현하는 방식은 동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동사 자리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기본 동사 get을 쓰거나 특별히 구체적인 모양새를 강조하고 싶으면 해당 동사를 써서 표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업, 다운 같은 경우 뒤에 단어를 바로 붙이면요. 무엇을 따라서의 뜻이 생긴다는 거 하나 더 챙겨둘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는 언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런 표현이 down the hill처럼 down 뒤에 단어를 붙이면 무엇을 따라서의 의미가 바로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도 움직임에 별다른 특징이 없으면 get을 쓰면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에 가까워지면 come down the hill 이렇게 쓰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면 go down the hill 쓰면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그냥 다 get을 쓰시면 됩니다. 또 해볼게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무엇을 타고 올라가다 할 때 올라가니까 up이고, 무엇을 타고 또는 따라서의 표현으로 up the 사다리만 해주면 되죠. 사다리는 the ladder 이고요. 별다른 움직임의 특징이 없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 get up the ladder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움직임의 느낌을 좀 더 살리는데, 사다리는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붙어있는 사다리 같은 경우는 밀착해서 기어 오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걸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으면요, I climb up the ladder 라고 하면 됩니다. 굴뚝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런 일 잘 보기 힘들지만 산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요. 자, down the 굴뚝 chimney 라고 하면 되죠. 이때도 별다른 움직임의 특징이 없으면 I get down the chimney. 자, 그럼 밀착해서 기어 내려왔다를 강조하고 싶으면요, I climb down the ladder 하고 우리 신나게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전으로 climb 동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climb은 오르다의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동사는 사다리 혹은 어몽길 대장님이 하는 암벽 등반 같은 걸 오를 때 climb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물리적 움직임에 관한 서술어는 동사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방향 전치사가 뜻을 결정합니다. 이때의 동사는 모양새를 표현해 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참고로 영어에서 동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절대적이지 않은 상황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가끔 사전에서 전혀 동사의 의미가 없는데 그 단어가 동사로 쓰여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I cupped my hands. 이 경우 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컵이에요. 이게 동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이 동사 자리에 쓰였다 하면 적당히 컵과 관련한 모양새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물 받아 마실 때 컵 없으면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죠. 내가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정도로 문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경우로 I spoon the sauce. 스푼은 우리 숟가락이죠. 얘도 동사의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얘가 동사로 쓰였다 하면 숟가락 가지고 적당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맥에 따라서 숟가락으로 소스를 떠 넣거나, 아니면 피자 도우 위에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숟가락 그 뒤에 동그란 부분 있죠? 그 면으로 펴서 바르거나 하는 식으로 문맥에서 스푼을 갖고 어떤 모양새를 만드는 게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올려드린 동사편 영상을 보신 분의 댓글도 좋았는데요. 여기서의 grow는 smaller-하게 이 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배운 것처럼 꼭 커지다의 뜻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climb 설명한 것과 비슷하죠. 이처럼 동사편 공부할 때는 서술어에 있어서 동사에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만 더 복습해 볼게요. 새가 날아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건 up이고 날아가다 모양은 fly니까 합쳐서 쓰시면 되겠죠. The birds flew up. 고양이가 나무를 타고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뛰다 모양새는 run이고 올라가다 up이고요. 나무를 타고 하면 바로 뒤에 up the tree 붙여주면 되겠죠. The cat ran up the tree.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지다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the leaf got down만 하셔도 되는데요. 이 떨어지다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fall을 썼습니다. 그래서 the leaf fell down 하면 나뭇잎이 떨어졌어. 자,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내 몸만 일으키고 낮추는 것을 볼게요. 우리 사실 평소에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요거는 아예 세트로 다들 잘 아시는데요. 일어나다는 stand up, 앉다는 sit down, 눕다는 lie down처럼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I sat up은 무슨 뜻일까요? 앉다와 일어나다가 함께 들어있네요. 일반적으로 앉다는 sit down인데 앉다를 sit down과 연결해서 생각하신 분들은 무의식 중에 서 있다가 앉는 경우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켜 앉을 수도 있죠.
그래서 I sat up 침대에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켜 앉을 때 쓰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그래 뭐 신기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뭐 침대에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경우 얼마나 쓰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개념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쓰는 표현에 들어있어요. 바로 윗몸 일으키기, 아예 굳어진 표현으로 sit up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표현이 굳어져서 I did sit-ups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sit-up이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의문문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근 생기려면 몇 개나 해야 하니 궁금한 거 첫 번째 박스에서 다 몰아줘야 된다고 했었죠? How many sit-ups should I do to get abs? 연속으로 복근 몇 개까지 할 수 있니? 몇 개까지 전부 다 앞쪽에 첫 번째 박스에 넣어주고요. How many sit-ups can you do in a row? 연속으로 같은 표현은 끝에다가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애매하신 분들은 다시 말문트기 의문문 연습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모양새를 표현해 주면서 서술어를 풍성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앉는 거 말고요. 나는 쭈그리고 앉아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요. I crouch down, I squat down 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쭈그리다의 모양새를 표현하는 동사들인데요. 특히 이 squat이라는 단어는 낯선 것 같지만 좀 다른 맥락에서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스쿼트 자세 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너무 피곤하거나 힘이 빠져가지고 나는 털썩 주저앉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I plop down. 그러면 내가 또 뭔가 떠오르는 게 있거나 기운이 넘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요. 뛰다와 관련된 표현을 쓰면 됩니다. I leap up 또는 I jump up. 이제 또 다른 우리말 서술어에 해당되는 표현을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넘어졌어. 이 넘어지다의 표현도 특별한 게 없어서 I fell down만 써서 표현을 합니다. 엎드려. 이 엎드리다 우리말의 이 서술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정말로 없어요. 이때 얘네들은 그냥 get down 이라고 합니다. 산이 무너졌어. 무너지다에 해당되는 이 collapse 같은 동사를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간단하게 the mountain fell down 이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점점 서술어를 내 맘대로 풍성하게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업, 다운의 신기한 뜻을 좀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의외로 원어민들이 말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 알기만 하면 그들의 감각으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동사편 오늘 영상에서는 업, 다운의 감각을 원어민처럼 더 채워보는 훈련을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실제로 내가 위아래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몸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위아래의 뜻이 없이 업다운을 쓰는 경우들입니다. 이때는 업을 쓰면 가까워지다, 다운을 쓰면 멀어지다의 뜻을 갖습니다. 영어에서는 특별한 기준점이 없으면 나를 중심으로 가까워지면 업, 나를 중심으로 멀어지면 다운을 쓰면 됩니다. 그가 걸어서 내게 다가왔다. He walked up. 그가 뛰어서 내게 다가왔다. He ran up. 그가 차를 몰고 내게 다가왔다. He drove up.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노는데 그가 헤엄쳐서 내게 다가왔다. He swam up. 만약에 멀어져 가면은 다운만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차를 몰고 내게서 멀어져 갔다 라고 한 문장만 해볼게요. 그러면 He drove down. 지난번에 up, down 뒤에 어떤 단어가 붙으면 무엇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이 되었죠. 이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가 복도를 따라 뛰어서 내게 다가왔다. He ran up the hall. 그가 길을 따라 걸어서 내게 다가왔다. He walked up the road. He walked up the street. road나 street. 상황에 맞게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가 차를 몰고 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요.
He drove down the road. He drove down the street. 그런데요, He walked up the road 란 문장만 가지고는 실제 길이 오르막길이고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오는지 아니면 평지인데 그냥 내 쪽으로 가까워지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 뜻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혹은 이 뜻을 구분해주기 위해 다른 전치사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문맥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평지일 수도 있고요. 오르막길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오르막길 강조하고 싶을 때도 up을 쓰면 되고 다가오는 것을 강조할 때도 up을 쓰면 됩니다. 특히 다가오는 것을 강조할 때요. 제가 아까 특별한 기준점이 없으면 나를 중심에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특별한 기준점을 두고 싶다 하면 뒤에 추가로 그 방향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쪽으로 그가 걸어서 다가왔다 한다면 He walked up to me 까지 붙여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니라 그는 자기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He walked up to his desk 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가 걸어서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라고 하면요 He walked up to her. 그러면 이번에는 기준점을 뭐뭐 쪽으로 말고 뭐뭐 뒤쪽으로 라고 해볼게요. 그는 걸어서 그녀 뒤쪽으로 다가왔다. He walked up behind her. 이번에는 걸어가는 모양새를 좀 바꿔볼게요. 그냥 걷는 거 말고 살금살금 몰래 걸어오는 걸 sneak이란 동사를 쓰는데요. 그가 살금살금 걸어서 그녀 뒤쪽으로 왔다. He sneaked up behind her. 만약에 이 문장을 보시고요. 그가 살금살금 걸어서 그녀 뒤쪽으로 다가왔다 라고 해석을 하신 것도 아주 잘 하셨는데요. 이제 원어민스러운 이 감각이 채워졌으면 사실 이 문장 꽤나 무서운 문장입니다.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밤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살금살금 오고 있어요. 심지어 발소리도 안 나게 몰래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up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거리가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앞도 아니고 뒤쪽으로 다가오면 정말 그녀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자, 그럼 이런 오싹한 느낌에서 끝나면 좀 불편하니까 그나마 뒤에 살금살금 다가온 사람이 그녀의 친한 친구여서 그냥 장난치려고 다가왔다고 라고 저는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은 환한 낮의 카페에서 같은 문장을 쓸 수 있어요. Someone sneaks up behind me and sees what I'm drawing. 내가 카페에서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뒤쪽에 다가와서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나면 오늘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특히 오늘 배운 업다운의 용법은요. 몰라도 상관없지만 모르면 꽤나 거슬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동사편 첫 번째 영상에서 가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실제 이동은 to 전치사를 써서 표현을 하고 동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모양새를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얘기를 하고 싶으면 I walked to the desk 라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이 문장은요. I walked up to the desk. 사실 같은 뜻입니다. 단지 책상에 좀 더 다가간다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up을 썼을 뿐이죠. 그럼 내가 책상 쪽으로 뛰어서 다가갔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ran up to the desk.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 up에 내가 어디에 다가간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 이 용법을 모르고 이 문장을 보면요. 왠지 이 run up 같은 단어 아니면 ran up to 이런 거 뭔가 굳어진 수거 표현이 있지 않을까? 잠시 멈칫해지면서 뜨끔해지지 않으세요? 이 문맥에서는 특별한 수거가 아니고 내가 다가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는 걸 알면 편해집니다. 즉, up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오늘 배운 걸 활용해서 엄청 인기 있는 물건을 사려고 사람들이 길을 따라 줄을 선 상황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People are lining up down the street. 이 길이 꼭 내리막길일 필요는 없겠죠? 건물에서 어떤 장소를 안내할 때도 복도를 따라가면 화장실이 나와. If you go down the hall, there's a restroom.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고괴담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을 영어로도 만들어 볼까요? 복도를 따라 쿵쿵쿵 다가오는 모습을 만들고 싶은데요. 이제 만들 수 있으시겠죠? 일단 복도를 따라 다가오니까 up the hall까지 먼저 생각을 해내시고요. 쿵쿵 다가오다라는 모습은 뛰다 동사를 활용해서 jump 또는 hop 같은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귀신도 she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she jumps up the hall 또는 she hops up the hall 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내게로 라는 표현을 굳이 강조하고 싶으면 to me까지 덧붙이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오늘 영상에서는 온오프를 활용해서 원어민 감각으로 서술어를 처리하고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훈련을 해볼게요. 일단 온오프의 기본적인 뜻을 정리해 보면요. 온은 붙어있다, 오프는 떨어지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온의 뜻, 뭐뭐 위에란 의미도 사실 어딘가에 붙어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붙어있다라는 발상으로 서술어를 쓰는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버스나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 타다라는 의미의 서술어로 get on을 사용합니다. 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다 바닥이 철판대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철판 바닥에 붙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나 버스 탔어. I got on the bus. 그럼 내릴 때는요. 바닥에 떨어지는 것으로 off를 사용합니다. 나 버스에서 내렸어. I got off the bus. 특히 조금 전 문장처럼 뭐뭐에서 내렸다라는 표현은요. off 다음에 단어를 바로 붙여주는 걸로 처리합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down 다음에 단어를 바로 붙이면 무엇을 따라서의 의미가 있었죠. 나 침대에서 떨어졌어. I fell off the bed. 나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 I fell off the chair. 나 책상에서 뛰어내렸어. 이 문장은 좀 주의해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 off를 배우는 맥락에서 제가 이 문장을 드렸는데 이런 맥락이 없이 만약에 이 문장을 그냥 발상을 염두하지 않고 번역을 시도한다면요. 우리말에서는 뭐뭐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종 from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이 사람들은 이 붙어있던 책상으로부터 떨어진다고 발상을 합니다. 그래서 I jumped off the desk 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The leaf fell down. The leaf fell off.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대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The leaf fell down 하면 나뭇잎 자체가 아래로 가는 이미지를 더 떠올리게 되고 The leaf fell off 하면 나뭇잎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겠죠. 결국 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미지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이번에는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off의 활용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원래 있던 지점으로부터 떨어진다는 의미로 문맥상 출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출발하는지 모양새를 강조해서 여러 서술어로 표현해 볼게요. 나는 뛰어서 출발한다. I run off. 나는 걸어서 출발한다. I walk off. 나는 차를 몰고 출발한다. I drive off. 지금부터는 오늘 활용하는 재미있는 발상을 좀 더 훈련해 볼게요.
혹시 물구나무 서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가끔 어떤 책에서 표현으로 익히기도 하는데요. stand on one's head 처럼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표현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발상을 이용해서 만들어 쓰는 겁니다. 물구나무 서기, 엉덩방아를 찢다처럼 어떤 동작의 모양새들을 표현할 때는 표현을 외우는 게 아니고 on을 활용해 그림으로 표현하는 발상을 익히는 게 아주 편리합니다. on 다음에 신체의 어떤 부위가 오면 그 부분만 땅에 닿는 자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구나무 서기부터 다시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물구나무를 설 때 손바닥으로 땅을 짚기도 하고요. 요가할 때처럼 머리로 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서는 거니까 stand 동사를 활용해서 I stand on my hands, I stand on my head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두 표현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세요. 이번엔 좌절 모드를 표현해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무릎과 손이 닿아 있네요. 엎드리고 있는 걸 특별한 모양새 없이 표현하면 get down을 쓰면 되고요. 구부린 모양새를 강조하고 싶으면 밴드를 더 추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I get down on my hands and knees, I bend down on my hands and knees. 아까 뛰어내리는 걸 표현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뛰어내려서 두 발로 잘 착지하게 되면 I landed on my feet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엉덩이로 착지하면요. 즉 엉덩방아를 찌우면 I landed on my butt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문장을 먼저 들을 테니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I lay down on my stomach.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황도 되겠고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자세인데 이렇게 배 깔고 누워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서 귤을 까먹는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도 이 표현 쓸 수 있습니다. He crawled down on his stomach. 이 문장은요. 배 닫고 기어가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다 가능합니다. 아기가 기어가거나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주어의 사람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볼게요. 애벌레가 기어가거나 또는 기어가면서 배가 쓸리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몸의 자세를 표현할 때 표현을 굳혀서 익히는 게 아니고요. on을 활용해 물리적으로 만든다는 감각을 좀 익히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오늘 영상에서는 in, out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는 서술어들을 간단히 훈련해 볼게요. 지금껏 물리적 감각으로 서술어를 만들어 쓰는 훈련을 해왔듯이 in, out도 기본적인 움직임은 get을 쓰고 구체적인 모양새를 동사 자리에 표현해 줍니다. 나 들어간다, I get in. 나 나간다, I get out. 처럼요. 이제 이 정도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빠르게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내가 걸어서 들어간다, I walk in. 내가 걸어서 나간다, I walk out. 내가 뛰어 들어간다, I run in. 내가 뛰어 나간다, I run out. 내가 차를 몰고 들어온다, I drive in. 내가 차를 몰고 나간다, I drive out.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챙겨보자면요. 들어갈 때는 그냥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단어를 바로 붙이면 되는데 나올 때, 특히 뭐뭐에서 나온다고 할 때는 of를 써서 out of 뭐뭐뭐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물에 들어갔다, I got in the water. 내가 물에서 나왔다, I got out of the water.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 타다 서술어로 get on을 썼죠. 이때 철판떼기 위에 붙는 것이 이 타다 서술어의 개념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택시를 탈 때 이때의 서술어를
get in을 쓰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의 공간에 들어가고 나온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럼 기본적인 형태로는 내가 차에 탄다, I get in the car. 내가 차에서 내린다, I get out of the car. 차에 타고 내리는 구체적인 모양새를 더 강조해 볼게요. 차에 재빨리 타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요, 뛰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을 활용해 강조합니다. I hop in the car, I leap in the car, I jump in the car. 만약에 차에서 재빨리 튀어나올 때는 팝콘 튀길 때처럼 팝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I pop out of the car. 지금까지는 워밍업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고 나가는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 쓰는 서술어 중에 in, out의 물리적 움직임을 쓸 수 있음에도 그걸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오늘은 보여드릴 테지만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물리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보면 이 서술어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구나를 의식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영어식 사고 감각이 채워지고 서술어 고민이 줄어듭니다. 정전이 되었어요. 이때 불이 나갔어. The light got out. 흔들거리던 이가 빠진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The tooth got out. 참고로 흔들거리는 이는 a loose tooth라고 하면 됩니다. 타이어나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경우도 the air got out. 이미 꽉 찬 냉장고에 억지로 아이스크림을 쑤셔놓고 다음에 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이 냉장고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The ice cream got out of the refrigerator. 이때 아까 연습했던 pop을 써서요. The ice cream popped out of the refrigerator 하면 툭 튀어나오는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 있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헤어지자고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차마 그 말이 안 나왔다. 이럴 때 the word didn't get ou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참고로 어떤 말이 돌더라, 우리 소문 같은 얘기를 할 때 말이 새더라, 말이 돌더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때는 the word got out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약간 추상적인 상황에도 적용해 볼까요? get in은 어떤 기회에 내가 들어가는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기회 중에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즉 합격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나 대학 붙었어. I got in college. 그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붙었어. I applied for the project and I got in.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것, 즉 어떤 상황에 말려들 때도 이 get in을 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I get in trouble. 나 그 싸움에 휘말렸어. I got in a fight. 나 그 토론에 휘말렸어. I got in the debate. 그러면 말려들 때는 get in이었으니까 벗어날 때는 out of를 쓰면 되겠죠. 나 문제에서 벗어났어. I got out of trouble. 익숙하고 편안한 영역을 벗어난다면요. I got out of my comfort zone. 어떤 문제나 상황이 내 길에 끼어들어서 방해하고 가로막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That got in the way. 이 경우도 주어가 사람이 아니어서 물리적 움직임이라고 선뜻 연결이 안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때도 물리적인 발상에서 확장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물리적 감각으로 서술어를 만드는 기본기를 다졌고요. 여기까지 좀 쉽기도 하지만 정말 기본 아이디어를 연습한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get 동사를 탐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어식 사고로 서술어를 처리하는 다양한 상황을 접해 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오늘 영상부터는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영어식 사고로 서술어를 다루는 훈련을 할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까지 전치사를 활용해서 물리적으로 서술어를 만들어 쓰는 감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지난 영상까지 우리가 기본기를 다질 땐 주인공이 직접 움직이는 상황만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움직임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도 많죠. 기존 영어 문법 용어로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서술어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get 동사에 대한 개념 잡기입니다. get 동사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어서 공부하기 아주 어려운 동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사전에서 get 동사의 뜻을 찾아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기본 동사들은 단어의 뜻이 아무리 많아도 쭉 읽다 보면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뜻이 나오는데요. get 동사만은 굉장히 특이하게 받다라는 중심 뜻에서 파생된 다양한 뜻이 나오다가 그 다음엔 갑자기 주다라는 중심 뜻으로 파생된 단어들이 또 엄청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한 단어가 이렇게 정반대의 뜻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한참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 동사가 이번에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굉장히 고민하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get 동사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get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맞춰 쓰는 게 아니라 get은 오히려 마땅한 동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뜻은 상황이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만만하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get의 기본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다, own, have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요. 두 번째는 힘, 움직임의 뜻을 갖습니다. 이렇게 큰 두 가지의 뜻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잘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뜻에 대해 더 살펴볼게요.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걸 갖게 되는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갖게 되는 것, 즉 받다의 뜻을 갖게 되는 것과 내 의지를 갖고 얻어내는 것, 가져오다, 취하다 정도의 뜻이 되는데요. 세상에 나한테 생기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거나 내가 의지를 갖고 얻어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땐 이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를 할 때는 대략적인 큰 줄기를 잡기 위해서 나눠서 살펴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상황을 표현하는 여러 서술어들을 살펴보면서 get 동사의 감을 조금씩 잡아볼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get은 뜻이 고정된 동사가 아니고 get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동사가 생각나지 않으면 만만하게 쓸 수 있는 동사인데 구체적인 의미는 상황이 결정해 줍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보세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모를 때 이렇게 묻겠죠. 선물로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냥 우연찮게 얻었을 수도 있고요. 이때도 이 난이라는 서술어를 Where did you get this?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손에 아이스크림이 묻었어. 묻었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동사는 없습니다. 대신 아이스크림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옷에 생기게 된 상황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영어로 말할 땐 일일이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을 익혀서 쓰면 되는데요. 조금 전 설명으로 이제 발상은 이해하셨죠? I got ice cream on my hand.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 펑크도 보통 내가 일부러 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기는 거죠. I got a flat. 난 그런 기분이 들었어. 내가 억지로 떠올리지 않아도 그냥 생기는 기분에도 이 get을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got the feeling. 지금부터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더 받게 되는 상황을 살펴볼 건데요. 이런 상황에도 대부분 get을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뭔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 뭔가가 생각보다 다양하니 유연하게 살펴보세요. 전화 왔어.
I've got a phone call. 나 꽃 받았어. I got flowers. 걘 잔돈을 안 받았어. He didn't get the change. 물 한 잔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glass of water? 나 A학점 받았어. I got an A. 나 주사 맞았어. I got a shot. 이 아이디어는 전혀 이해가 안 가. 당연히 이 문장은 I don't understand this idea 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아이디어가 나한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 don't get this idea. get 동사는 유연하게 공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큰 틀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생기는 것들, 즉 생기다, 받다의 뜻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경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get이 낯선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상황을 너무 분석해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get의 뜻을 더 익힌 후 비교해서 챙겨보시면 좀 더 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계속 공부하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get 동사를 계속 살펴볼게요. get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갖다, 두 번째는 힘, 움직임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갖다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굳이 엄밀한 구분이 필요 없지만 처음 get 감각을 잡을 때는 대략적인 큰 덩어리로 구분지어지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엔 굳이 내가 힘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생기거나 내가 뭔가를 받는 상황들을 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짝 보여드렸지만 그림부터 다른 상황입니다. 즉, 땀을 뻘뻘 흘리며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의도를 갖거나 또는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상황들입니다. 오늘도 여러 서술어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차피 오늘 보여드린 문장들도 모두 get을 써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 영어 문장을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보여드리는 서술어들이 내 의지로 챙겨오는 get을 쓸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음미해 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나도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이런 상황에서 get을 만만하게 쓸 수 있겠죠. 정전 상황에서 주섬주섬 서랍에 있는 손전등을 꺼내거나 챙기는 상황입니다. 난 손전등을 꺼냈어. 난 손전등을 챙겼어. I got a flashlight. 준비물을 챙기는 상황에도 쓸 수 있어요. 낚시를 간다면 그들은 모자와 낚싯대를 챙겼어. They got hats and fishing poles. 외출할 때 우리 필요한 거 손끝에 챙겨 나가게 되죠. 코트 챙겨. Get your coat. 휴대폰 챙겨. Get your cell phone. 나 그 책도 챙겼어. I've got the book. 그런데요. I've got the book. 이 문장은 문맥에 따라선 난 그 책을 꺼냈어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즉, get은 그 자체로는 뜻이 고정되지 않고 문맥이 뜻을 고정해 줍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get을 쓰는 상황 모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 손끝에 이 물건들을 가져오는 상황이죠. 커피 주문을 했을 때 커피가 나왔다고 진동벨이 울렸어요. 그러면 일행한테 내가 커피 가져올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I'll get the coffee 라고 할 수 있고요. 비슷한 상황인데요. 뷔페에서도 내가 대표로 우리 테이블, 우리 멤버들의 디저트를 다 챙겨온다고 말할 때도 I'll get the dessert 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가져온다 라는 상황이지만 이걸 내가 가져오고 챙겨오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식 챙겨서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수고를 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동작들을 땀을 뻘뻘 흘리는 이 그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get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을 더 볼게요.
목이 말라서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마실 거리를 고르는 상황입니다. 친구한테 너는 뭐 마실래? 우리는 이렇게 묻더라도 What are you gonna get? 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냉장고에서 내 노력으로 음료 하나를 꺼내서 내가 돈을 내고 사겠다는 의지를 통해 마시는 상황이니까요. 설명은 길지만 그냥 계속 보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되죠? 목이 말라서 코카콜라 하나 샀어. I was thirsty, so I got a Coke. 이때 사다란 의미로 buy 쓰고 싶으신 분 당연히 쓰셔도 됩니다. I was thirsty, so I bought a Coke. 이제 조금 상황을 확장해 볼까요? 나 잡아봐라 하고 약 올릴 때 너 잡히면 죽는다 하고 노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때 I'll get you 이 표현 하나로 내가 너 반드시 잡을 거다 또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잡히면 내가 너 혼내줄 거다 너 잡히면 죽는다 이런 느낌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 그림의 표정을 기억합시다. 좀 더 진지하게 경찰이 범인을 잡는 상황에서도 그 녀석 잡았어? 라고 할 때 Did you get him? 같이 물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잡았다라는 의미로 catch란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이제 내 노력으로 내 손에 얻어지는 것들은 get으로 쓸 수 있다는 건 감을 잡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get 동사가 동시에 정반대의 뜻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영상 제목이었죠. 지난 영상에서 get 동사가 받다와 주다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제가 처음 영어 공부할 때 엄청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get은 주다의 뜻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get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내 노력에 상관없이 생기는 것 또는 받는 것,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 챙기는 것, 꺼내는 것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고요.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결과적으로 주어인 자신에게 뭔가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get이 진짜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순편 영상에서 없던 뜻도 저절로 생기는 패턴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get 동사가 동시에 정반대의 뜻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패턴을 활용할 때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링크 걸어드린 영상을 참고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이런 식의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효리한테 선물을 줬어. 이런 문장을 I gave a gift to 효리 라고 해도 되지만 I gave 효리 a gift 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저는 굳이 하나의 패턴으로 따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패턴을 쓰면 해주다의 뜻이 없던 단어들이 해주다의 뜻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줬어를 이 패턴을 쓰면요. 노래 불러주다의 뜻이 없이 그냥 노래 부르다라는 동사 sing만 가지고도 I sang her a beautiful song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get 동사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을 먼저 챙기면 여기 있는 주인공이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을 사람에게 뭔가를 생기게 해준다는 뜻이 생깁니다. 이 상황을 우리말 서술어로 편하게 정리하면 갖다 주다, 해주다 등 주다의 뜻이 됩니다. 이 발상을 활용해서 일상적으로 자주 쓰다 보니 사전엔 주다의 뜻도 함께 정리해 놓은 거고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상황을 가지고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내가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싶은 상황이에요. 우리 뭔가 얻는다의 의미로 get을 쓸 수 있었죠. 나를 중심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물 한 잔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glass of water? 이때 내가 받을 사람이 되면요. 상대방을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Can you get me a glass of water? 그러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물을 갖다 주려면 가서 컵 꺼내서 물 따라서 다시 가져오는 여러 노력을 하게 되죠. 이 모든 동작을 땀 흘리는 표정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럴 때 get 동사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get에 대해선 앞으로 더 설명할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영어 동화나 미드, 영화 또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서 get이 나오는 문장을 보면요. 지금 설명한 상황들이 적용될 수 있는 문장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머리로 이 개념을 한두 시간 정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꾸준히 평소에 이 개념을 의식하는 습관을 기르면 get 감각을 채우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get 동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get이 갖고 있는 큰 두 가지 뜻 중에서 지난 영상까지는 같다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어요. 어쨌든 내게 생기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느냐, 의식적 노력과 상관없이 생기느냐로 크게 나눠봤고요. 받을 사람 먼저 챙기는 패턴을 쓰면 의식적 노력을 통해 뭔가가 생기게 해주다, 즉 주다의 의미까지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get의 두 번째 뜻인 힘, 움직임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힘은 대상에 작용해서 운동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영어의 get 동사는 힘이 작용해서 상태가 변하거나 위치가 바뀌는 걸 표현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정말 많은 서술어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우리말은 서술어가 세세히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서술어를 쓰는 상황을 굳이 구별해서 의식하지 않는데요. 영어에서는 내가 직접 뭘 하느냐 또는 내가 대상에 힘을 줘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느냐의 상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갔어, 나는 그것을 꺼냈어, 나는 그를 내보냈어. 우리말의 경우 어쨌든 나갔어, 꺼냈어, 내보냈어 란 서술어를 익히면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나갔어는 주인공이 직접 움직이는 거고 꺼냈어, 내보냈어의 상황은 주인공이 어떤 대상에 힘을 가해서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구별해서 본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굳이 이런 구별을 할 필요가 없기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서술어가 나올 때마다 한 번만 구별해 두고 나면 서술어를 영어식 물리적 사고로 표현해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주인공이 직접 움직이는 경우 힘의 뜻으로 쓰인 get에 대해 잠깐만 언급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계속 훈련해 온 거거든요. 제가 동사편 시작할 때부터 움직임의 진짜 뜻은 to, up, down, in, out, on, off 등이 표현하고 구체적인 모양새 없이 움직이면 get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나의 상태가 변하는 것까지 get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태를 표현할 때는 비동사를 쓰죠. 그래서 나 배고파, 나의 배고픈 상태는 I am hungry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 배고파졌어처럼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걸 표현할 때 I get hungry 라고 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M은 정지된 사진처럼 나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get 같은 경우는 좀 짧은 동영상처럼 나의 변화된 모습, 이 변화된 움직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상에 힘을 가해 위치나 상태를 바꾸는 경우들을 살펴볼게요. 우리말 서술어에서는 사람과 사물에 따라 또 서술어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그런 구별 없이 대상에 힘을 가해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느냐만 집중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난 그를 내보냈어. I got him out. 난 그것을 꺼냈어. I got it out. 난 그를 들여보냈어. I got him in. 난 그것을 넣었어. I got it in. 난 그를 일으켜 세웠어. I got him up. 난 그것을 들어 올렸어. I got it up. 난 그를 눕혔어. I got him down. 난 그것을 내려놓았어. I got it down. 난 그를 그 레스토랑에 데려갔어. I got him to the restaurant. 난 그것을 그 레스토랑에 갖다 줬어. I got it to the restaurant.
기본 아이디어들을 익혔으니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문장들을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해볼게요. 어차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문장들이니 문장을 맞추는 것보다는 서술어를 보고 일일이 번역하려는 습관에서 물리적 방향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 I got her up. 난 걔네들을 내보냈어. I got them out. 난 책을 꺼냈어. I got the book out. 걔가 나를 쫓아냈어. 걔는 경우에 따라 she가 될 수도 있고 he가 될 수도 있죠. She got me out. He got me out. 난 모자를 꺼냈어. I got the cap out. 내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올게. I'll get kimchi out of the refrigerator. 내가 오븐에서 감자를 꺼냈어. I got the potatoes out of the oven. 내가 오븐에 감자를 넣었어. I got the potatoes in the oven. 내가 걔를 지하철역에 데려다 줬어. I got him to the subway station. I got her to the subway station. 내가 부모님을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모셨어. I got my parents to a fancy restaurant. 내가 걔한테 안경을 갖다 줬어. I got the glasses to him. I got the glasses to her. 이때 걔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손에 잡히는 안경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I got the glasses가 먼저 나오는 거 한번 주의해 보세요. 그가 나를 빌딩 밖으로 내보냈어. He got me out of the building. 난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어. I couldn't get the word out. 이 문장 예전에 말을 주어로 해서 차마 그 말이 안 나왔다라고 표현해 봤죠. The word didn't come out. 또는 The word didn't get ou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서술어들이 이렇게 위치, 방향을 바꾸는 것에 쓸 수 있는데요. 힘을 가해서 상태를 바꿀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난 수건을 물에 적셨어. 우리 젖은이란 뜻으로 wet이란 단어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적시다라는 뜻의 동사를 모르면요. I got the towel wet.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물론 적시다라는 동사로 soak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책상 다리 한쪽이 안 맞아 기울어져 있을 때 종이 같은 걸 끼워서 고르게 맞추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난 책상을 맞췄어 라고 표현할 때요. I got the desk even. 고른이라는 뜻을 뜻하는 even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찌그러진 번호판을 폈어 라고 할 때도 번호판을 평평한 상태로 만든다는 발상을 이용해서요. I got the number plate fla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계쇄용법은 한국어 서술어와 다른 영어식 사고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꾸준히 익숙해지면 서술어를 몰라도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집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원어민들이 get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일단 오늘 설명드린 포인트에서 의식적으로 많이 살펴보는 게 기본이 되어야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New Winning Story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오늘도 get 동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게요. 지금껏 get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뜻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영상에선 get이 갖고 있는 힘, 움직임의 뜻을 다루고 있어요. get은 어떤 대상에 힘을 가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상태를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동작을 하게끔도 할 수 있어요. 위치와 상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고요. 오늘은 상태를 바꾸는 것 중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동작을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 다뤄볼게요. 아주 일상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숙제했어 라는 표현으로 당연히 I did my homework 라고 쓸 수 있는데요. I got my homework done.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즉, get 다음에 어떤 대상을 두고 PP 형태로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건데요. 내가 뭔가 힘을 가해서 홈워크를 done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떤 동작을 했냐 보다 내 일이 끝난 상태에 좀 더 관심이 있을 때 이런 형태를 자주 써요. 그래서 질문할 때 뭐 좀 끝냈니? You got anything done? 여기서 뭐 좀 끝내느라고 I'm trying to get something done here. 비슷한 발상의 다른 상황 문장들 좀 볼게요. 비 오는 날 밖에서 엉망이 된 채 들어온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쟤 좀 닦아야겠다. 내가 닦는 행위보다 얘 이 상태를 좀 깨끗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서 We need to get him cleaned up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그 프로젝트 계획도 다 짜놨어. I've got the project planned out.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한 영상을 제가 하나 찾아서 그것도 링크 걸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get 다음에 어떤 대상을 두고 PP를 써서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의 특징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일상적인 예를 제가 먼저 들게요. 나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 이 문장은 문맥에 따라서요. 우리말에서는 내가 직접 사진을 찍는 걸 안 좋아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누가 내 사진 찍어주는 걸 안 좋아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난 사진 찍히는 거 안 좋아해 라고 해야겠지만 우리말의 일상적인 문맥에서는요. 나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 라고만 해도 다 통하잖아요. 비슷하게 나 머리 잘랐어 이런 표현도 우리는 굉장히 자주 쓰죠. 사실 우리말에선 이게 맞아요. 나 머리 잘랐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상황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제가 영어는 주인공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 언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머리 자르다의 cut, 그다음 사진 찍다, take pictures 같은 동작도 이 동작을 누가 하느냐를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이때 get 다음에 어떤 대상의 PP를 사용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그 상태로 만드는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까 예문을 든 내가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찍히는 걸 안 좋아한다라는 의도로 표현을 하려면 I don't like to take pictures 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직접 사진을 찍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한다는 의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I don't like to get my pictures taken 이런 방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별로 구분이 되지 않지만 영어에서 반드시 구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경우는 전부 이 패턴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용실이나 세탁소 같은 서비스죠. 너 그거 드라이 해야겠다. 이럴 때 내가 직접 드라이 하는 게 아니고 세탁소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You should get it dry cleaned. 이런 구문으로 씁니다. 나 머리 잘랐어. I got my hair cut. 이런 방식인데 저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다 보니 머리로는 원리를 알지만 또 새로운 상황에선 바로 이걸 적용해야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전에 미국에서 속눈썹 시술하는 곳에 친구 따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 기다리다가 다른 대기 고객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속눈썹 시술할 거야 라는 표현도 I'll get my lashes done 이라고 하던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뉴욕에서 온 사람이어가지고 말도 워낙 빨라서 이때도 써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저는 간신히 대화를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표현을 적용할 상황을 많이 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찾아보긴 했지만 이걸로 충분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영상 보시다가 이런 표현이 적용되는 상황을 찾으시면 댓글로 링크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함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다양한 상황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동차나 폰, 컴퓨터 같은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점검, 서비스 이용 등을 할 때도 이 패턴을 사용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했어. I got my car checked. 나 오일 교환했어. I got my oil changed. 나 폰 고쳤어. I got my phone fixed. 나 컴퓨터 고쳤어. I got my computer fixed. 나 세차도 맡겼어. I got my car washed. 또 사람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많은 경우도 이 패턴을 씁니다. 뭐 집 인테리어라든지 수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등등이에요. 나 부엌 인테리어 다시 했어. I got my kitchen redecorated. 나 화장실 고쳤어. I got my bathroom fixed. 병원 같은 전문 서비스도 이 패턴을 쓰죠. 나 안과 검진 받았어. I got my eyes examined. I got my eyes tested. 논문이나 중요한 서류의 교정이라든지 공증이 필요한 번역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이 패턴을 쓸 수 있습니다. 나 그 리포트 교정받았어. I got the report proofread. 나 그 서류 맡겨서 번역했어. I got the document translated. 지금까지는 상태를 봤다면 이번에는 get의 힘이 동작을 바꾸는 상황도 보여드릴게요. 내 남동생한테 방 치우라고 했어. I got my brother to clean the room. get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내가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동생한테 용돈을 준다고 했든지 아니면 안 치우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살짝 협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남동생이 방을 치우게 한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강압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가볍게 힘을 가해서 얘가 어떤 동작을 하게 하다 정도의 느낌이면 됩니다. 나는 걔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I got him to apologize. 이때도 정말 막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막 설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약간의 푸시를 넣는 정도, 이 정도로 뉘앙스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껏 get이 대상에 힘을 가해 위치나 상태, 동작을 바꿀 수 있는 동사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오늘 설명드린 부분 중에 내가 직접 어떤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들 있죠. 그걸 상태를 강조해서 표현할 때는 get pp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실제로 그 동작을 했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get 다음에 사람을 쓰고 to 동작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때 have 동사를 사용해서도 비슷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법을 문법적으로는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어로 causative verb, causative get, causative have 등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할 때 have 대상 pp는 오늘 설명드린 서비스를 받거나 사람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 모두 똑같이 쓸 수 있고요. 누군가를 불러서 동작을 시킬 때 이때 아까 get에는 to를 써서 동작을 붙였지만 have 다음에는 원형을 바로 써줍니다. 이런 형태적인 구별이 있고요. 특히 내가 누군가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이 동작의 경우 have 동사를 쓰면요. 내가 이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have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때 내가 이 have를 써서 표현을 하면요. 내가 담당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 누가 뭔가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는 아니고 난 이 일을 제대로 되게끔 처리해 주겠다 정도로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클라이언트의 클레임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대로 진행되도록 처리해 주겠다. 이 정도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뭐 고객센터, 콜센터 같은 데서 이런 표현 굉장히 자주 쓸 건데요. 택배 같은 거 제대로 배송이 안 돼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거 제대로 배송되도록 할게요. 담당자한테 맡겨서 아니면 택배 기사님한테 맡겨서 I'll have it dispatched, I'll have it sent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매니저인 경우에도 이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일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 구체적인 담당자를 이 사람이 알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문제를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느낌만 할 때는 I'll have this resolved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많은 경우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한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get과 have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have가 좀 더 공적이고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한다의 느낌을 더 갖는 거 말고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요. 특별히 이 have의 쓰임을 구별하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한 번에 버거우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이 부분까지 구별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설명이 들어있는 영상 하나를 링크 걸어 드릴 텐데요. 특히 이 영상 끝부분에 have와 get의 구별 부분에서 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설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너스 설명이니까 지금부터의 부분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세요. have 중에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 경험이 내가 막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하려는 경험이 아니고 부정적인 경험, 즉 뭔가를 당했다 정도의 느낌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get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get을 쓸 수 없다는 규칙이 아니고 그냥 의미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종종 다른 영상에서 get과 have의 차이를 언급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get은 기본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 동사의 느낌이 있고요. have는 상태의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방 도난당했어 같은 경우 일부러 자기 가방을 도난당하게끔 적극적으로 막 이 일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I had my bag stolen 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오늘 설명드린 많은 상황은 have를 쓰든 get을 쓰든 뭔가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PP의 상태, 이 부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have와 get을 썼어요. 이때 have와 get은 어쨌든 누군가를 불러서 내가 조치를 취하고 내가 어떤 힘을 가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끔 한다의 그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들에 쓰인 이때 have는 이 PP의 상태가 되기는 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런 상태를 겪고 있다 정도의 의미를 쓰기 위한 겁니다. 사실 이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일으키는 have와 상태를 표현하는 have, 이 have의 쓰임이 달라져서 이걸 구분하라는 건데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해가 되시면 그냥 이유를 이해만 하시고 실제로는 그냥 이 상황에서는 have 쓴다 이렇게 상황과 표현 중심으로 익히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오늘 영상은 지금껏 배웠던 get 동사의 총정리이자 응용 버전인데요. 이 영상까지 공부하시면 이어 동사를 원어민처럼 활용하는 감각을 완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get 동사가 갖고 있는 기본 뜻인 움직임 혹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의미를 대상에 적용하여 여러 서술어를 만들어 봤죠.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동사편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get은 움직임에 특별한 특징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고요. 구체적인 모양새를 알면 그걸 동사 자리에 써서 더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술어들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책을 들어 올렸어. 우리 기본적으로는 I got the book up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집어 올렸어처럼 구체적으로 콕 집어드는 모양새를 강조하고 싶으면요. I picked the book up 이런 방식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을 공부하면서 소개해드리는 우리말 서술어들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풀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음미해 보세요. 밭에서 뭔가를 뽑았어 라는 서술어가 있어요. 난 당근을 뽑았어. 보니까 이 뽑는다는 동작 자체가 당기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I pulled the carrot up. 캐냈어. 땅을 캐는 동작을 하고 땅 밖으로 꺼내는 이 위치를 표현을 해줍니다.
내가 감자를 캐냈어. I dug the potatoes out. 내가 쑥을 캐냈어. I dug the mugwort up. 이때 전 쑥의 경우에는 땅 속에 있지 않고 그냥 파내서 들어 올리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up을 썼고요. 감자는 땅 속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out을 썼어요. 그렇지만 이 뒤에 up이나 out 같은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 마음대로 적절하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쑥을 뜯었어.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말 서술어 뜯다가 잡아당겨서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풀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I pulled the mugwort up.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 처음부터 뜯다란 서술어를 이렇게 영어식 물리적 사고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표현할 수 있지는 않고요. 같은 상황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우리말 서술어를 영어권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걸 하나씩 보면서 모아가지고 제 표현 창고를 채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뉴 위닝 스토리 심화편에서 더 많은 서술어들을 다루어 드릴 테지만 오늘 그 원리만큼은 꼭 챙겨보세요. 이번엔 우리말 서술어가 딱 떨어지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웠어. 우리 기본적으로는 I got him up 하고 할 수 있죠. 내가 그를 도와서 일으켜 세웠어. 사실 이 상황은요,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나는 그가 일어나게끔 도왔어 정도가 될 텐데요. 내 구체적인 행동인 help만 동사 자리에 쓰고 내 행동의 대상인 그의 위치 변화인 up을 뒤에 붙이는 것. 이게 사실 다 같은 발상이라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리는 문장이에요. I helped him up. 난 걔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 I got him to the subway station. 난 걔를 지하철역까지 차로 데려다 줬어. 사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방식은 차로라는 표현을 by car처럼 뒤에 붙일 것 같은데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내가 데려다 줄 때 실제 한 행동인 drive를 동사 자리에 표현해 주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장이 되겠죠? I drove him to the subway station. on, off는 위치라고 볼 수도 있고 붙어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라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붙이다는 on, 붙어있던 자리에서 떼다는 off를 쓰는 것까지는 이제 다 아시죠? 그러면 난 단추를 달았어 라는 이 서술어를 한번 볼게요. 달다라는 이 서술어도 사실은 바느질을 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I sewed the button on. 그런데 혹시 I sewed on the button 같이 표현한 문장들을 보셨나요? 실제로 이어동사 문장들 중에는요. 이렇게 sewed on처럼 동사랑 이 전치사를 함께 연결해서 표현한 문장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오늘 보여드린 상황에서 제가 아까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I pulled up the carrot, I dug out the potatoes 처럼 이 풀과 up을 붙이고 dug과 out을 붙여서 표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 대상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형태로 썼는데 주인공이 어떤 동작, 구체적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의 결과 바뀌는 이 위치 전치사까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쓰고 맨 끝에 그 대상을 붙여놓은 형태를 봐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런 동작을 해서 위치를 변화시키는데 그 대상이 뒤에 나오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순서대로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붙여서 이어쓰는 방식은 두 가지 상황에서는 쓸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명사는 이 방식으로 쓸 수 없어요. I pulled it up 이렇게는 가능한데 I pulled up it 이렇게는 못 쓴다는 거예요. 둘째는 의미를 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of 다음에 어떤 단어를 붙이면 원래 붙어있던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문장 중간에 동사와 of를 붙여버리면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것처럼 of 다음에 원래 붙어있던 자리의 의미를 더 추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I pulled up the button 하면 단추를 뗐다까지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I pulled the button off the back, 우리 지금까지 많이 훈련했던 이 방식처럼 원래 붙어있던 자리인 가방을 끝에 더 추가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붙여서 쓸 때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괜히 복잡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원어민들이 I sewed on the button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는 표현을 쓰면 바느질을 해서 붙였구나. 무엇을? 단추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만 하면 되고요. 실제로 내가 쓸 때는 예외 상황 없이 언제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지금껏 우리가 공부한 방식 있죠? I sewed 그리고 대상을 먼저 쓰고요. the button 이 대상의 위치나 상태를 끝에 붙이는 방식의 형태로 익혀보세요. 방금 드린 설명을 몇 가지 상황에 더 적용해 볼게요.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붙어있던 지붕이 날아갔어. 이런 문장 솔직히 한국인이라면 지붕이 바람에 의해 날아갔어 정도의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머릿속으로 단어가 뭐였지? 문법이 뭐였지? 하고 막 떠올릴 것 같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자면 The roof was flown by the wind. 이런 문장이 될 건데요. 이 문장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정도 표현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는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이 지붕을 떼냈어처럼 바람을 주어로 생각하면 훨씬 문장이 쉬워집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원어민들이 말하는 문장을 들으면 별로 어렵게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군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금 같은 상황도 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어를 잘 잡으면 굉장히 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수동태라는 어려운 문법까지 끌어들인 거죠. 그럼 방금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지금 서술어 연습하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The wind got the roof off. 이때 바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blow라는 동사를 보통 같이 세트로 자주 표현을 하니까요. The wind blew the roof off.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붕이 집에 붙어 있었던 걸 더 강조하고 싶으면요. The wind blew the roof off the house. 이렇게 확장할 수 있고요. 비슷한 발상과 상황의 문장 하나 더 해볼게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에 붙어있던 나뭇잎이 떨어졌어. The wind blew the leaves off the tree. 이번에는요. 내가 주어 떠올리기 쉬운 문장을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떠먹는 요거트 뚜껑에서 요거트만 핥아먹는 상황, 이런 상황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이 핥다라는 동사 lick이고요. 내 혀 끝에 닿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혀 끝에 직접 닿는 건 요거트 뚜껑이 아니라 요거트가 닿는 거죠. 요거트는 뚜껑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I licked the yogurt off the lid.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하게 오레오 쿠키를 분리해서 크림만 먼저 핥아 먹는 사람이 있다면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혀 끝에 닿는 게 뭐라고요? 크림이 닿고 쿠키가 바로 닿지 않아요. 그래서 he licked the cream off the cookie. 이렇게 쓰면 됩니다. 더 많은 서술어들은 나중에 심화편에서 계속 더 연습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